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저는 정말 가수 휘성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면 마취제를 많이 투약했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잖아요. 좋아했던 팬이었던 만큼 실망감이 큽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수면 마취제 약물이 또 마약은 아니라서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는 큰 것 같지 않더라고요. 마약류가 아니니까 또 가볍게 처벌되는 건가요? 만약 수면 마취제를 불법으로 투약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사연의 내용처럼 얼마 전에 가수 휘성 씨가 한 건물의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서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렇게 휘성을 상대로 마약 검사를 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투약한 게 마약이 아니라 수면 마취제 약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송 변호사님, 그 수면 마취제를 다량 투입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가수 휘성 씨가 투약해 논란이 된 수면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는 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전문 지도 없이 투약을 했을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제품인데요. 네. 이런 전신 마취 유도 등에 사용되는 제품을 의사 진단 없이 혹은 처방과 무관하게 일반인이 판매하거나 주사할 경우에는 각각 약사법,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단이나 처방 없이 그 판매한 판매자를 또 네. 기소해서 수사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맞습니다. 봤거든요. 그 만약에 수면 마취제가 아니라 마약을 직접 투약했다,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일단은 마약류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는 법률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예. 뭐 마약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왜 류라고 붙이냐면은 네.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약품들이 마약이 있고 네.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많이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예. 뭐 향정이라고 보통 합니다. 예. 마약, 향정 그리고 및 대마를 말하면 대마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예, 그 대마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흔히들 말하는 마약에도 일종의 등급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중독성이 강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 대마는 그 중에 가장 이제 중독성이 낮은 낮다고 편이고. 하죠. 뭐 일설에 따르면 담배보다는 낮다고 하는데 네. 중독성이 어쨌든 그래서 어떠한 마약을 투여했냐에 따라 처벌이 좀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제 마약류에 해당하는 걸 잠깐 보면 뭐 양귀비, 네. 아편, 음. 코카입, 뭐 코카인 입이죠. 뭐 네. 이런 거에서 추출되는 뭐 화학적 합성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뭐 엑스터시니 뭐 그런 것들 다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에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약품들, 일련의 약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표를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뭐 네. 그래서 다 언급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마약류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뭐 그냥 일례를 들어보자면 이제 네. 가장 중독성이 강한 마약 중에 이제 뭐 헤로인 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헤로인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한이 굉장히 높은 거죠. 1년 이상. 네. 그 이제 이 상한은 정해지진 않은 거예요. 물론 법률상으로 이제 25년 뭐 이렇게 정해지는데 그보다 좀 해악이 덜한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예. 또 그거보다도 좀 더 낮은 것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 이상에서 많게는 뭐 25년 이렇게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네. 처벌은 당연하지만 성분이나 종류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 수면 마취제 약물을 구입한 이동 경로가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직접 만나서 돈을 주고 물건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으로 불법 약물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약사가 약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 의약품 판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의약품 판매를 하는 것은 약사법 제44조에 해당해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라고 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성환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마약류의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휘성 씨는 과거
과거에도 몇 차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과거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과거의 것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네. 법원 판결에는 일사무죄리라는 게 있어요. 네.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인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 뭐 법률상에 그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똑같은 사실에서 뭐 고소하거나 뭐 인지한 경우 잘 없기는 한데 뭐 어쨌든 그때 없었던 새로운 증거나 증인 또 사실관계가 밝혀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다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참 이런 사건들 연예인들이 특히 또 마약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어쨌든 표본이 돼야 되잖아요.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참 정신적으로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네, 웬만하면이 아니라 하면 안 되겠죠. 마약류에 등록되지 않은 신종 마약의 경우에는 좀 처벌 조항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